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1강에서 통증의학과에서 어떤 진료를 시행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였는데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내용,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치료도 하고, 동네 정형외과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주사치료도 시행해 봤는데 잘 낫지 않습니다. 2달이 넘어도 같은 결과라서 답답해서 병원에 오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왜 척추질환은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척추질환이 원인과 증상이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 질환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 거의 90%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척추 골절이나 감염, 종양, 류마티스 계통의 질환들이 있을 수 있겠고, 무엇보다 급성 통증을 동반한 초기의 원인의 질환에 따르는 적절한 통증 조절 및 원인 치료에 실패하게 되면 만성 통증화되기 쉽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모호해지는 그런 특징적 소견들도 있습니다. 만성 통증은 말초신경에서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와 뇌에서 이러한 통증 자극에 대한 각인 효과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통증을 느끼게 예민하게 변화된 말초신경들이 유해하지 않은 자극에 대해서도 계속 통증을 뇌로 전달하게 되고, 또 뇌에서도 이에 대한 각인 효과가 생기게 되면서 악순환 고리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통증으로 구별하게 되고, 만성 목 디스크, 만성 허리 디스크의 진단 기준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성 통증은 급성 통증보다 훨씬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급성 통증 시기에 적절한 통증 관리를 통해 만성 통증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 환자에서는 적극적인 통증 중재적 시술과 함께 투약을 통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척추질환은 근골격 계통 질환이면서 동시에 신경병성 통증을 동반한다는 측면에서 신경계통 질환이기도 하므로 관절염이나 인대 손상과 같은 다른 근골격계 질환에 보다 더욱 쉽게 만성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척추에서 신경 압박 소견 등은 엑스레이나 CT와 같은 뼈를 보는 검사상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MRI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MRI 검사는 앞서 1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아닌 통증의 원인이 암이나 감염, 골절 등과 같은 반드시 원인 질환에 대한 협진이 필요한 질환들을 감별하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척추 통증에서 원인 질환의 자연경과를 파악하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정확한 부위를 결정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그 위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초기에 통증 조절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의학과 의사의 임상 경험과 진단 능력, 그리고 협진 네트워크, 그리고 시술에 대한 실력이 진료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척추 질환 진료를 시행할 때 언제쯤 MRI 촬영이 필요할까요? MRI는 고가의 검사이고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 그에 대한 정리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1번,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MRI 검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와 같은 팔저림을 수반하는 방사통을 수반하는 경우에서 MRI 검사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시행하여 내원한 경우 원인 마디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는 MRI 검사를 시행해야 원인 병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기 때문이고, 이러한 MRI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게 되면 비수술적 치료율을 매우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속된 요통이 1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 단순 요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일 내면은 수술이 되지만 요통이 1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디스크의 원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 종양이나 감염, 염증에 해당하는 레드 플래그 사인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을 요합니다.
단순 디스크성 요통이다라고 하더라도 협착증을 수반하여 만성화된 요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 검사를 시행해서 확진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론 첫 번째 증상은 경미했다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자꾸 반복돼서 2번 이상 반복된다고 하면 반드시 MRI 영상 검사를 통해서 원인이 되는 척추 질환의 종류와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 질환이 있고 또 운동마비는 없지만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검사로는 신경의 기능을 보는 근전도 검사가 있겠습니다. 근전도 검사는 신경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하는 검사이고 척추 증상이 자꾸 재발되어 신경학적인 감각 이상증이 남는 환자에서 근전도를 시행할 수 있겠는데 이때 동반한 당뇨신경병증이라든지 말초신경계 이상증을 같이 진단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그리고 반복된 퇴행 질환으로 인한 허리 구분증에 해당하는 퇴행성 측만증에서는 척추의 구분증 정도를 체크하는 전신 엑스레이나 골밀도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척추의 퇴행성 측만증 정도를 체크하고 뼈의 골질도 같이 체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엑스레이, MRI, 근전도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의 척추에 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적 분류가 시행된 환자들에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레드 플래그 사인, 척추의 수술적 치료 내지는 응급도가 예상되는 척추 종양, 감염, 골절 등을 척추외과 및 류마티스 내과, 감염내과 등의 협진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진단된 퇴행 디스크나 급성 척추 질환에 진단이 되었다면 그때는 어떤 진료가 필요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C암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중재적 시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조금 더 심한 경우라고 하면 펜 시술이라고 하는 카테터 시술이 있는데 이 시술에 대한 차이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비수술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술로 대학병원에서도 1차적으로 선택되는 척추 통증 치료요법이 C암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치료요법입니다. 염증기를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척추 질환은 치료가 애매하게 되면 애매한 신경통으로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고 MRI 검사 대기도 대학병원이 너무 길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적절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시고 지속된 신경 증상이 있고 수술적 치료가 요망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대학병원 진료를 보시는 것이 용이하겠습니다. 일단 초기에 수술적 치료를 요망할 정도의 신경 압박이 있다면 척추외과의 의뢰를 통해 수술 상담 예약을 시행하고 그 사이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시면 신경학적 증상이 개선되는 6주에서 3개월 사이에 호전을 보이는 군은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극히 적은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를 요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수술적 치료는 병원에 따르는 비수술적 치료의 정확도와 시술 효과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척추관절의 비수술적 치료라든지 시술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척추의 진단 후에 치료를 시행하였다면 치료 반응이 좋지만 여러 번 디스크가 재발을 했다든지 협착증이 이미 생겨서 신경관이 많이 좁아진 경우 그리고 여러 번 주사 치료를 시행해서 염증이 쌓여서 주사의 효과가 적어진 경우에 있어서의 환자분들에게는 펜 시술이라고 하는 카테터 시술이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끝에 내비게이션이 있어 위아래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척추 속의 가느다란 관을 혈관 시술할 때처럼 삽입하여 신경 공간의 염증 제거를 하고 신경 공간마다 디스크와 신경 사이의 염증 박리를 시행하여 신경을 프리하게 풀어주는 시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척추가 5마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듦에 따라서 여러 마디, 3마디 이상의 협착증이 이미 진행을 해버려서 3마디 모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된다고 결정이 난 경우 이후에도 요통이나 신경통이 남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 본 시술을 먼저 시행을 하여서 비수술적 치료 결과에 만족스러운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보행장애가 많이 진행을 하여 비수술적 치료 시기가 놓친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강 때 말씀드린 것처럼 80세가 넘어서 당뇨라든지 수술적 치료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될 시에는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없어서 시술적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의 보행 능력과 근력만 괜찮다고 한다면 7명 중에 6명이 만족스러울 만한 시술 결과를 보이는 것 같고, 근력이 안 좋고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라고 한다면 그보다는 낮은 시술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르는 MRI상의 병변, 또 필요하다면 근전도의 신경학적 치료 예후,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 양상을 매칭하여 오랫동안 협착증이 생기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또 MRI상에서는 아프지만 또 허리는 안 아프고 또 엉치만 아프다든지 이렇게 영상과 증상이 매칭되지 않는 경우들도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에 따르는 치료를 가장 아랫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호전되는 속도 등을 보는 것이 환자의 예후의 예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수술적 치료가 모든 치료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주사 치료나 시술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도 안 되어 증상이 재발하는 케이스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재활을 시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척추 관절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2강 척추 통증의 진단과 치료편도 재미나게 보셨나요? 3강에서는 그럼 척추의 디스크나 협착증 질환의 차이와 왜 수술 후에도 재발이 많은지, 그리고 재발이 되었다면 어떠한 치료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